여기는 울주 두동면 박제상 전시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배를 타고 가는 박제상의 모습, 또 이렇게 한쪽에는 부모님과 함께 찾아온 아이들도 보이고요. 당시 옷을 입어보는 체험 공간도 있고, 벽면에는 쭉 연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새겨진 호우명 청동 그릇인데 신라의 박제상 전시관에 왜 있는 걸까요? 박제상은 어떤 분이죠? 위험을 감수하고 고구려와 외에 볼모로 있던 두 왕자 복호와 미사은을 무사히 귀환시킨 충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왜 복호와 미사은은 볼모로 가 있었을까요? 동서양을 불문하고 고대에서 중세까지 동맹이나 복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편 또는 정치적 이유로 볼모를 보내기도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네요. 시간을 거슬러 1600년 전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서기 400년, 신라는 외에 공격을 받게 되어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했고 광개토 대왕이 오만의 군사를 보내 신라를 구했다. 신라는 위기를 넘겼지만 이후 고구려의 강한 영향권 아래 놓인다. 자, 이 이야기는 어디에 있냐? 광개토 대왕 릉비에 있는 기사입니다. 비문 1770여 자를 필사하고 있는 중인데 400년대 광개토 왕이 신라 내무랑의 구원 요청에 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13년 광개토왕을 이어서 장수왕이 왕위를 계승했고 그의 아버지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414년 비를 세우고 또 이 호우명 그릇도 을묘년 즉 415년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봅니다.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라 하겠는데요. 이것은 경주 호우청에서 나온 것으로 신라의 왕족이 고구려에 볼모로 갔다가 가져온 것이거나 또는 신라 왕실에 보내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여기 이렇게 전시된 이유는 박제상이 활동하던 이 시기에 왜 눌지왕의 형제들이 고구려나 외에 갔는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도록 전시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박제상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402년 내무랑이 세상을 떠나고 실성왕이 즉위를 합니다. 실성왕은 내무랑의 아들 복호를 고구려로 보내고 이어서 미사은도 외에 보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나라 간의 인질에 가까운 볼모였죠. 형인 눌지는 신라에 남았습니다. 417년 눌지가 왕에 오르고 그 이후 대략 박제상이 활동한 시기로 봅니다. 그때까지 복호는 10여 년 넘게 고구려에 있었고 미사은 역시 여러 해 동안 외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10수년 동안 보지 못한 형제를 보고 싶어 하자 신청왕 신이 가겠습니다 하고 나섭니다. 박제상은 먼저 고구려로 가 협상이나 설득 아니면 목숨을 건 지략이었는지 무사히 복호는 귀국시켰습니다. 그러나 외에 있던 미사은은 여의치가 않자 먼저 보냈고 자신은 남아 끝내 죽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왕의 동생을 데려오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했지? 당시는 왕실은 곧 국가였고 왕족은 정치 질서의 한 축이어서 단순히 가족 상봉이 아니라 국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박제상을 기억했습니다. 1145년 고려의 김부식은 삼국사기에 그의 이야기를 기록했고 13세기 이련은 삼국유사에 관련 설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713년 숙종 때 치산 사당을 건립을 했고 1719년 치산 서원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각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충돌의 모습을 박제상에게서 보았던 것입니다. 박제상은 신라가 고구려와 외의 영향력에 둘러싸여 있고 석시 김씨 왕조의 손바뀜이 있던 격동의 한가운데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귀환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는데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감당했던 박제상. 아마 그것이 사람들이 1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를 기억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박제상의 충절과 외교적 역할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가 궁금하시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neak on through the main floor.